안녕하세요.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현진 연작소설 정아에 대해 말하자면입니다. 지은이는 김현진, 발행은 다산책방입니다. 이 책은 18나이로 쓴 내 멋대로 해라로 일약 스타 칼럼니스트 반열에 오른 작가 김현진의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각기 다른 삶의 변곡점을 맞이한 8명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시 연자 소설집인데요. 주인공들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한국의 여성이라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지없이 불안 혹은 불행이라는 맥락으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주인공들은 그 불안과 불행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정아의 주인공은 정아, 정정은 씨의 경우의 주인공은 정은, 그리고 영진, 정화, 지윤, 화정, 수연, 수기. 이 책에 등장하는 총 8명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어떤 대상에게 상처받은 뒤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은 없던, 그래도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이 가끔 놓여있던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마는데요. 그 대상은 대부분 그들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나가 아닌 듯 하나인 8명 주인공들이 펼치는 가슴 저리다가도 마음 통쾌해지는 사랑과 복수의 옴니버스. 그들은 사랑의 마침표를 어느 곳에 찍게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아에 대해 말하자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정은 씨의 경우. 정정은 씨의 남자친구는 공부는 잘했지만 귀가 얇았다.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도 몰라서 정정은 씨가 얼마나 그동안 희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는지, 7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헤아려 볼 만큼 마음이 넓은 인물이 못 되었다. 더 앞세대는 고시 공부를 한다며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에 있는 절에도 흔히 들어가던 시절이었지만 고시원의 네모 반듯한 방을 더 기꺼워했던 그는 이 고시원 방에 딸린 보통 독서실 책상이라고 불리는 책걸상에 앉아 법전을 파고 또 팠다. 모든 즐거움은 사법고시 합격 이후로 미루어둔 채였다. 가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끄악 소리를 지를 때면 사려 깊은 정정은 씨가 한창 유행하는 영화 티켓을 예매해 놓거나 입소문이 난 맛집으로 데려가는 식으로 그의 기분 전환까지 책임졌다. 처음 목표대로 재학 중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년이 지나 드디어 졸업한 고등학교 정문에 사법고시 합격 플래카드가 휘날렸고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삶이 열리고 나니 정정은 씨도 그의 주의를 마치 자신이 나눠 갖게 된 것처럼 자랑스러움에 마음이 부풀었고 그 부푼 마음의 부모가 풀무질하듯 뜨겁게 속삭이는 결혼 충동질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졌다. 쿠바에 가서 정통 살사를 배워보고 싶었고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시체를 태우는 연기 냄새를 맡고 싶었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었던 정정은 씨의 꿈은 어딜 계집애가 위험한 데를 나다니려 하냐는 부모와 남자친구의 열렬한 만류 때문에 그저 꿈으로만 남았다.
정정은 씨는 꿈을 포기한 만큼 남자친구에게 더 정성을 바쳤고 여행 자금으로 대학 때부터 모아놓았던 통장을 해지하고 결혼 자금을 착실히 준비했다. 정정은 씨 남자친구의 부모는 정정은 씨의 워낙 살뜰한 돌봄 때문에 아들 뒷바라지라고 특별히 할 게 없었고 입속의 혀처럼 아들을 보살펴주는 정정은 씨를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기호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벌써 먼 옛날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정정은 씨의 희생은 이제 당연하고도 갑갑한 것이 되었고 내 아들이 잘났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거이라는 묘한 권리의식으로 둔갑했다. 아이고 우리 정은이 고맙기도 하지. 에서 그 계집애한테 누가 우리 아들 챙겨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길 했나. 제가 잘난 우리 아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을 뭘 어쩐담 하는 식으로 빠르게 태세가 전환되었다. 팔랑귀를 가진 정정은 씨의 애인은 정은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긴 했으나 이제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더 상냥하고 더 부유한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최상의 효도라고 주장하는 양친의 설득에 그는 기꺼이 정정은 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우린 앞으로 갈 길이 다른 것 같아. 지금까지는 기꺼이 같은 길을 졸졸 따라오고 따라오면서 뻔뻔히 마트 계산대 옆에 서서 저 필요한 것들 계산은 모조리 시키고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셔대던 주제에 갈 길이 이제야 달라. 가엾은 정정은 씨. 10몇 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1등 신부감이었겠지만 지금과 달리 당시의 여교사는 긴 방아, 교직원 연금을 빼면 별 매력이 없는 직종이었다. 애인과 함께한 7년의 세월과 그에게 바쳤던 헌신은 순식간에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해 병가를 내고 2주 반이나 자리에 들어놓은 정정은 씨의 이마에 얹은 얼음 주머니를 끊임없이 갈아주며 정정은 씨의 부모는 가련해 했다가 한심했다가 어쩔 줄을 몰랐다. 정정은 씨의 아버지는 분통이 터져 사법연수원까지 이에 사익감을 찾아갔지만 자식들 일은 자식들이 하게 놓아두시라 채통 없이 이게 뭐 하시는 거냐는 청년의 당당한 위세에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부터 그쪽 부모는 연수원에 있는 아들을 김판사,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정정은 씨가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만데 저쪽 집안에서는 우리 아들한테 그쪽 딸내미가 한박 빠져서 누가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저가 해다 바친 걸 가지고 무슨 소리냐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기가 탁 막힌 정정은 씨의 어머니는 하다못해 너는 애라도 하나 못 만들어 놓았느냐. 여우랑은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사는 법인데 재주 없는 이 미련퉁이야 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정정은 씨는 몸가짐을 늘 조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가 이제는 몰래 아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미련퉁이 소리를 듣는다. 어쨌거나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정정은 씨의 머리에서는 열이 싸늘히 내려 자리 보존하고 누웠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와 대학 동문이다 보니 정정은 씨에게 7년이나 기다리게 했던 그 남자가 맞선을 통해 사업을 크게 일군 집안의 명문여대 3학년생과 약혼을 했다는 등의 온갖 소식이 듣기 싫어도 들려왔다. 정정은 씨는 그를 만나는 동안
사법고시 합격 전에 약혼이라도 해놓고 싶다고 넌지시 운을 띄워본 적이 없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만 했는데 이제야 그때가 온 모양이었다. 그때를 애타게 기다린 정정은 씨는 쏙 뺀 채 말이다. 이윽고 남자는 예비 처가댁에서 사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연수원을 드나들며 7, 8살이나 어린 약혼녀와 폼나게 거리를 누볐다.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소식이 들려왔다. 예비 처가댁에서 승용차는 물론 딸이 좁은 집에서 복닥대면서 사는 것이 싫다며 서울 중심가에 제소 48평짜리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여 그들은 지지배배 살뜰히 애정을 나누며 어울려 살아갈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고 있으며 그 보금자리를 안락하고 풍요하게 채울 갖은 혼수들, 엄청나게 커다란 텔레비전이나 그때만 해도 갖춘 사람이 드물었던 에어 컨디셔너, 그때는 그렇게 불렀다.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갖춘 오디오까지. 물론 어디 그뿐일까. 이태리에 특별히 주문해서 최소한 2달을 기다려야 한국으로 배송해준다는 최고급 물소 가죽으로 만든 소파.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던 브랜드에서도 가장 비싼 돌침대. 장인이 직접 만든다는 20자 장롱. 마지막으로 아무 집에서나 일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바다에 재벌 사모님들도 굽신거리며 모셔간다는 노련한 도우미를 스카우트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정정은 씨도 혼신의 힘을 다해 심상한 표정으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소녀 시절부터 늘 꿈꾼 꿈만 꿔보았던 한국에서 가장 예식비가 비싼 호텔에서 그들이 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정은 씨는 무의식 중에 피가 날 정도로 입술에 각질을 물어뜯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이 한때 정정은 씨가 자신의 약지에 끼워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주 큰 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러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정은 씨의 심장에는 막이 생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막은 한 켜 한 켜 딱딱해지기만 했다. 정정은 씨의 마음속에 있는 연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분들은 급속히 경화되다가 마침내는 이 연놈들에게 지지 않는 혼처를 구하고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양초처럼 단단히 굳어졌다. 원래도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 25 넘으면 쓸 데가 없다는 등 하는 한심한 소리를 흔히들 입에 올리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가볍게 정정은 씨를 버린 혼처보다 나은 자리를 찾고 찾다가 29이 된 정정은 씨는 매일이 초조했다. 본래 생물선생이었으나 사립학교 교장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학교를 뛰쳐나간 국사 선생모까지 2 과목이나 성실하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유치하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친구처럼 귀 기울이며 미소 짓던 정정은 씨는 해가 갈수록 웃지 않게 되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발 앞에 엎드려 결혼을 구걸할 만큼 빼어난 미모나 애써 어른인 척에도 저도 모르게 배어나는 귀염성으로 남자가 저도 모르게 웃으며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할 만한 사정없이 어린 나이나 등이 없고 떵떵거릴 수 있는 친정 가문의 재산이나 위세 같은 게 전혀 없는 정정은 씨였지만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은 맞선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상품이었다. 정정은 씨의 부모 역시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고 그 한심한 놈에게 7년이나 헌신하다가 팽당하고 만 딸이 안쓰러워 결혼만 한다면
뚝딱 어느 정도 지참금조로 재산을 떼어줄 용의도 충분했다. 여교사 하면 남자들의 환상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들에게는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니 살림할 시간도 많고 이른 퇴근 시간과 긴 방학 덕택에 아이를 낳아 기를 시간도 충분하다 싶어 꽤 괜찮은 며느리감이었다. 그래서 정정은 씨는 원하지 않았던 맞선 시장에 투신했는데 청순한 아이보리와 화사한 개나리새, 점잖은 격자 무늬의 투피스를 12개월 할부로 장만하여 딸그랑딸그랑 종을 울리는 호텔 안내 직원이 XX씨 계십니까? 하고 묻는 호텔 커피숍의 맞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했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마담두들에게도 신랑감을 의뢰했다. 판사가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의 음영이 아직 짙게 드리워져 정정은 씨는 마담두들의 설득에도 좀처럼 마음을 결정할 수가 없었고 어영부영 해가 바뀌어 29이 된 것이었다. 이제는 마담두들도 아예 노골적으로 돈 많고 애딸린 호라비는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정정은 씨는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정정은 씨의 어머니가 대신 우리 애를 뭘로 보느냐고 화를 냈다. 그새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밑에 여동생이 깎아놓은 오이처럼 맑고 상큼한 얼굴을 하고는 호남형의 대기업 사원을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켰다. 오랜만에 정정은 씨의 부모는 희색이 만면했고 동생은 어렵지 않게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다. 제북감의 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을 감싼 껍질이 점점 단단해진 정정은 씨는 찬물도 위아래로 엄연한 순서가 있다고 언니가 가기 전에 동생이 가는 법이 어디 있냐며 누가 뭐래도 개호는 장녀가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서 동생의 빠른 결혼만은 굳세게 반대했다. 요즘 그런 걸 누가 따지냐며 동생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정정은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정정은 씨의 가족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결혼식을 치러서 아버지가 퇴직하시기 전에 그동안 뿌린 부조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요량이었는데 정정은 씨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설득했다가 화냈다가 졸랐다가 해도 반응이 없는 언니 때문에 답답해하던 동생은 어느 날 소주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더니 앞에 똥차가 도통 안 빠지니 뒷차는 도대체 어느 세월을 가느냐 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똥차라니. 이 문제에 대해 정정은 씨의 부모 역시 개호는 맞이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이어서 안 그래도 상심한 언니 속을 뒤집어 놓는 둘째 딸의 말버릇을 꾸짖긴 했지만 큰딸의 등골을 빼먹고도 잘났다고 뻣뻣하게 굴던 예전 사이 후보감과 달리 둘째 사이가 될 청년은 마음에 쏙 드는 게 사실이었다. 사익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청년이 뻣뻣하게 남의 집 귀한 딸인 정정은 씨를 무슨 불량제고품 취급한 것에 대해 부모 역시 마음이 적잖이 상한 참이었다. 둘째 딸의 사익감은 은행원이었는데 행원 업무를 보며 몸에 익힌 싹싹함 덕분인지 주말이나 휴일에 청춘 남녀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으로 모자라 정성이 하늘에 뻗쳐 고급 과일 바구니니 질 좋은 쇠고기 따위를 들고 뻔질나게 찾아왔다. 어머니, 씨암탉 좀 잡아주세요. 하고 밉지 않게 너스레를 떠는 이 청년은 판검사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좋은 신랑감이었다. 마블링이 눈처럼 내린 쇠고기 차돌박이로 스키야키를 해먹고
아끼느라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망고나 멜론, 백화점 베이커리 코너에서 파는 곱고 예쁜 케이크를 나눠 먹고 간혹 새로 뽑았다는 국산 중형차로 교회에 맛있는 갈비나 냉면을 파는 집이 있으니 가시자고 조르기도 하고 수목원에 가서 좋은 공기를 쐬자고도 하며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부침성 좋게 들러붙는 둘째 딸의 신랑감은 썩 귀여웠다. 그는 물론 정경은 씨에게도 처형 같이 가시죠 하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정정은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형이라뇨 하고 서늘하게 대꾸하면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그 나들이에 낀 적이 없었다. 정정은 씨의 제부감은 하하호호 웃으며 사이사랑은 장모라는데 18번이시라는 닭볶음탕 좀 해주세요 하고 밉지 않게 조르기도 하고 딸만 있어 조금 아쉬웠던 정정은 씨의 아버지와 장기며 바둑을 두고 닭볶음탕을 안주로 술도 몇 잔 기울이며 점점 더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물론 정정은 씨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열리는 그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제부감이 찾아올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들이 정정은 씨가 그토록 정성을 바쳤던 상대에게서 바라던 태도와 꼭 같아 유리 조각으로 마음을 저미는 듯했다. 30이 되어가는 똥차 큰언니가 거기 끼어봤자 어색할 테니 자기 방에 앉아 철진한 잡지를 읽거나 껄껄 웃어대는 식구들 모르게 현관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나가서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저녁도 거른 채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그 청년은 아버지와 어울려 저녁상을 물리고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넉살도 좋게 그녀에게도 처영처영 해대면서 맥주를 권했지만 그 술잔이 정정은 씨는 독배보다도 더 마시기 싫었다. 과일을 깎거나 간단한 안주거리를 만들고 있는 어머니나 여동생의 눈빛에는 분위기 좀 맞춰달라는 애원의 표정이 가득했고 아주 본체만체할 수도 없으니 맥주 거품에 겨우 혀만 대는 정정은 씨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게다가 여동생이 어디에 있든 언제나 데리러 왔다가 데려다주는 살뜰한 모양새에 더해 귀걸이나 팔찌 같은 자잘한 것에서부터 구두나 원피스, 핸드백처럼 다소 가격이 나가는 선물이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방을 채우는 걸 본 정정은 씨도 처녀였으니 마음이 서럽지 않을 리 없었다. 7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정정은 씨가 받아본 선물이라고는 싸구려 노션 하나 없었다. 똥차는 도로에 서 있는 그대로가 편하다 해도 뒷차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던 정정은 씨는 20번째 맞선 자리에 평소와는 다른 각오로 출격했다. 역시 토요일만 되면 맞선 보는 남녀로 가득한 호텔 1층이었다. 이번 상대는 167cm의 키에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 40을 바라보는 나이로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7급 공무원이었고 정정은 씨는 혼인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을 좋다해서 나쁘지 않다 정도면 오케이로 하향 조정한 직후였기 때문에 묵묵히 혼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정은 씨에게 솜털같이 포근한 나날이 시작되거나 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 확실히 세상에는 이태리 타올로 미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게 쓰라린 팔자를 타고난 여자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보통 3번의 만남 후 서로 별다른 거부 의사가 없으면 혼담을 진행하는 게 관습이라고 했다.
그 관습에 따라 전화를 걸어온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까끌까끌하기 짝이 없었다. 서로 허례허식 없이 깔끔하게 하자기에 예단이나 꾸민비나 할 생각이 없나 보다. 그래도 다 생략해도 되겠는가 싶어 현금을 500만 원 보냈더니 적다고 노골적으로 툴툴거리면서 보통 1000만 원 보내면 500에서 700만 원, 500만 원을 보내면 300만 원을 돌려받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저쪽 집에서는 세상에 무려 50만 원을 돌려보내왔다. 요즘 시대에 남자가 집에 오는 건 고리타분한 관습이라고 하더니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으라고 노래를 부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 부동산에서 거는 거라며 한참 수업 준비 중인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입이 침이 마를 정도로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정말이지 놓치기 아까운 집이 나와서 당신이 냉큼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부랴부랴 가보니 아니 이건 웬 시댁에서 2분 거리.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냉큼 계약해버린 그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았다. 시댁이 지척이라는 건 그렇다 쳐도 그녀의 직장에서도 예비 남편의 직장에서도 통근거리가 1시간 반이 넘게 걸렸다. 차가 밀리기라도 하면 도합 3시간 넘는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셈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예비시댁에 전화를 걸어 계약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저흰 좀 직장 가까이의 집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하니 대번에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셀쭉해졌다. 너희라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냥 내 생각인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XSC도 직장 가까운 게 좋다고 해요. 그 애가 여자가 충동질한다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야. 걔가 딱 그러자고 하든.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더라도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 집에 살면 저희는 출퇴근 시간만 하루에 3시간씩 걸려요. 그것도 그렇고요. 장도 보고 하려면 근처에 마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시장은 다 파업했다니? 마트 없어도 난 잘만 살았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선생 티내니? 누굴 가르치러 들어? 너 전에 사법연수생 만났었다며. 그래서 내가 우리 XX 정도면 만만하게 보나 본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바깥에 나가면 우리 XS 좋다는 여자들 세고 셌다. 너 울고불고 하면서 내 치마꼬리 붙들고 시집 오겠다고 한 여자애들도 있었어. 너보다 나은 혼처도 없었던 거 아니지만 우리 XS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린 100번 양보하는 거야. 원래는 열쇠 3개는 받아야 한다고 내 친구들도 다 그런다. 내가 그런 주책 맞은 짓 안 하려고 해서 너한테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예단은 다 1000만 원이 기본이다 너.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업종이 울려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 돈 500만 원으로는 식구들 옷 사입고 친척들한테 양말장 하나 제대로 돌리기에도 빠듯하다고. 이탈리아에서 오투쿠투리 양말이라도 사다 돌릴 셈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호화로운 옷을 입고 금태 두른 양말을 돌리길래 500만 원으로 양말짝을 못 돌려. 수업 시작 종이 울린 지 5분이나 지나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는데도 그녀는 북박이인 듯 수화기 위에 손을 내려놓은 채 굳어져 있었다. 그리고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억지로 시켜서 1학년 7반 수업 시간에 들어간 거였다. 어제도 동생의 애인이 늦게까지 머물렀다 간 날이었다. 거실엔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꽃들은 정정은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IMF가 핥히고 지나간 2000년대였다면 정정은 씨는 1등 신부감이었겠지만 아직 X세대니 오렌지족이니 하는 젊은이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던 호경기였기 때문에 정정은 씨의 교원 자격증은 그리 찬연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귀엽기만 하던 여고생들은 이제 툭하면 짜증스러웠다. 전에는 스승이라기보다는 다정한 언니 같던 정정은 씨의 변모에 학생들은 전처럼 정정은 씨에게 농을 걸지 못했고 정정은 씨가 뭐라도 물어볼라 치면 모두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실내악코만 바라보았다. 수업 시간에 남자친구가 어떻고 연애가 어떻고 무슨 연예인이 어떻고 정정은 씨에게 선생님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면 수업 진도에 문제가 없는 한 친구처럼 받아주던 정정은 씨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아이들은 정정은 씨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수업 시간에 서로 귓속말을 하는 정도도 하지 못하고 수업 끝을 알리는 종이 땡 하고 풀어줄 때까지 모두 얼음하고 앉아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불우한 날이었는데 수업에 들어가 보니 반 아이들이 죄다 들떠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거리긴 시끄럽게 하며 정정은 씨는 출석부를 교탁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아이들이 계속 들떠있는 바람에 정정은 씨는 무슨 일이냐고 심상하게 물었다. 쌤, 혜린이 남자친구 생겼대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제재거렸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혜리는 얼굴은 그런대로 귀여웠지만 몸이 좀 심하게 푸짐했다. 특출나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요. 입속에 혀같이 굴면서 심부름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나긋나긋하게 순종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세심하게 간식 같은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 별로 예뻐 보일 건덕지가 없는 학생이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정정은 씨가 부담임을 맡은 반의 육성회장 딸과 육탄전을 벌이며 다툰 바람에 야수처럼 분노한 육성회장과 상대하는 일을 담임이 정정은 씨에게 떠맡기고 달아나는 바람에 장장 2시간이나 육성회장의 항의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짓궂게 장혜린 남자친구 생겼대요. 존나 멋있대요. 키도 180이래요. 하는 비음 섞인 괴성을 질러대고 있을 때 167cm의 키에 그녀를 늘 저기 라고 부르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나저나 당신 비자금은 얼마나 모아놨냐는 태평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는 그녀의 약혼자가 떠올랐고 축복은커녕 마녀 같은 망토를 떨쳐 입고 검은 닭의 목이라도 꺾으면서 거창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기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충동적인 것이 청소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한때 청소년이었던 모든 어른들도 가끔 자제력을 잃는 날이 있기 마련이다. 그날은 정정은 씨의 마음속 청소년이 대폭발한 그런 날이었다. 똥차가 안 가서 차가 밀린다는 불평을 너무도 당당하게 늘어놓던 여동생에게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못한 그 모든 말들이 파전과 골뱅이와 막걸리와 맥주와 마른 오징어가 희한하게 뒤섞인 취객의 투사물처럼 온통 뒤섞인 채 튀어나왔다. 놀고 있네. 정정은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안 아이들이 괴성지르기를 그만뒀다. 저번 시간 숙제표.
책상과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는 소리가 교실 전체에서 부스럭거렸다. 1분 단부터 책상 위에 펼쳐놓은 아이들의 공책을 끝이 가느다란 주의봉으로 탁탁 짚으며 그녀는 피식피식 웃었다. 펜팔을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펜팔? 키가 180에 멋있대? 애도 어쩜 그리 순진하니? 사랑에 빠진 남자의 입에서 나올 때 말고는 순진하다는 단어가 좋게 쓰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귀엽게 어리바리한 연인을 향해 자긴 참 순진하긴 이러한 용법을 빼놓고는 보통 멍청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습을 칭할 때 쓰이는 법. 정정은 씨에게서 풍겨나오는 아기를 예민하게 감지한 아이들은 그녀가 발음한 순진하다가 착하거나 귀엽다는 뜻이 아니라 멍청하고 어리숙하다는 의미임을 즉시 알아챘고 몇은 킥킥거리기도 했다. 그런 거에다 진담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넌 내 얘기 사실만 그대로 썼니? 응? 혜리는 응당 네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혀를 꼭 붙잡는 것만 같았다. 혜리는 평균보다 조금 많이 토실토실한 편이었지만 편지에 자신을 소개하며 키는 167cm라고 사실대로 썼지만 몸무게는 48kg이라고 써 보냈기 때문이었다. 혜리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편지 왕래를 하다가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될 때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48kg이 되어 있을 예정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다. 2분단 숙제 검사를 마치고 3분단 중간까지 온 정정은 씨는 계속해서 냉소를 보내며 혜린의 노트를 주의봉으로 탁 짚고 숙제를 들여다보았다. 너 남자애가 편지에 써 보낸 거 절반도 믿지 말렴. 다 거짓말이야. 아마 내가 쓴 거짓말 정도는 그 애도 했을걸. 장혜린 너는 애가 매일 매점에 있더라. 빵 먹을 시간에 숙제나 좀 잘하지. 이게 뭐야. 숙제를 발로 했어? 편지 쓸 시간에 숙제를 하든가 빵 먹을 시간에 공부 좀 하지. 정정은 씨의 지봉은 숙제 공책에서 혜린의 풍선처럼 도톰하게 부푼 뺨으로 옮아갔다. 나무지휘봉이 혜린의 뺨을 톡톡톡 치면서 어금니를 때려 하마터면 아 하고 짧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이 볼따구 좀 봐라, 응? 맨날 그렇게 먹어대니 이렇게 터지려고 하지. 연애를 하고 싶거든 만나서 할 것이지. 왜 하필 펜팔이라니? 너 빵 좀 줄여야겠다. 걔가 만나자고 하면 어떡할 거니? 정정은 씨는 자기 말투가 좀 전 수화기를 통해 카랑카랑하게 들려온 예비 시어머니와 똑같이 울리고 있다는 걸 얼핏 느꼈지만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었다. 혜리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져서 주의봉으로 두들겨지는 뺨에서 음팡한 살이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움직이는데도 고개를 떨어뜨리지도 눈물이 고이지도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은 채 칠판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칠판을 열심히 봤다고? 정정은 씨는 왠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의심을 모르던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다. 그리고 앞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혜린의 표정에서 자기에게만은 절대로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불운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걸 한때 똑같이 인생에서 속았던 사람만이 갖는 감각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위풍당당한 독일제 승용차를 타고 휴일이면 비눗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곳곳에 휘날릴 옛 남자친구와
그의 약혼녀가 망쳐놓기 전까지는 그녀도 그랬었다. 한때는 삶을 믿었지만 삶은 정정은 씨를 이상한 곳에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숫제 쥐봉으로 혜린의 뺨을 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가 연신 입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믿을 게 못돼. 다 거짓말쟁이라고. 다 발린 소리만 하고 못하는 소리가 없지.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야. 하여튼 꿈 깨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볼따구니 좀 봐라. 꼭 입에 도토리 문 것 같아.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정정은 씨는 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교과서를 폈다. 혜리는 플라나리하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은미는 또각또각 흑판에 쓰는 분필 소리 사이에 혜린에게 살그머니 속삭였다. XX, 내가 참아. 다 놓쳤냐 히스테리야.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정정은 씨는 불이 나게 교실을 나갔다. 업무 시간에 전화하는 걸 그는 싫어했지만 오늘은 꼭 약혼자와 통화해서 단판을 지어야 했다. 그 역시 정시댁에서 2분 걸리는 그 지척의 2칸짜리 집에 살아야 한다고 끝끝내 주장한다면 이 결혼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미리 들어간 예단 비용이나 현물 예단 같은 건 설령 소송을 한다 한들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동료 여선생들이 말했지만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다. 그에게 말해야지 하고 1학년 복도를 지나치면서 정정은 씨는 목을 하고 가다듬었다. 난 도저히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많이 양보했으니 이번엔 XX씨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저기 하고 말을 꺼내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말어리를 또 끊을 거였다. 그리고 절 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분이 내키면 양피 구두도 하나 사서 그의 앞을 또각거리며 지나가는 거다. 앞코에 둥근 귀여운 것으로 정정은 씨는 가볍게 실례한 소리를 내면서 교실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의심을 타인에게 감염시킨 사람다운 만족감으로 산뜻했다. 혜린의 눈에 눈물이 비쳤단 걸 알았지만 별달리 말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혜린의 퉁퉁한 뺨으로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것을 보며 정정은 씨는 어두컴컴한 쾌감을 느꼈다. 모두 울어라. 다 울어. 그렇게 미소 짓다가 정정은 씨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 되었을까? 타인의 불행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드리워진 미소는 야비했다. 어느 단추부터 잘못 깬 걸까? 캠퍼스 커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까?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까? 어디부터 길을 잘못 들었기에 이렇게 음울한 즐거움을 달콤한 독약처럼 한껏 들이마시는 사람이 된 걸까? 지금 혜린에게 사과하는 것도 어색했다. 교무실로 향하며 정정은 씨는 겐지스강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더 야비해지기 전에 자신 안에 무언가를 태워 그 죄를 흘려보내야 할 것 같았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다. 마음에 어디가 썩었는지 역겨운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것 같아 정정은 씨는 환치를 맞고 가슴이 섬뜩해졌다. 어둠이 더 차오르기 전에, 더 짙어지기 전에 정정은 씨는 걸음을 더 제게 눌렸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정화에 대해 말하자면 중 정정은 씨의 경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